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맡고 있는 오연주입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소재 부품 장비 강화 대책입니다. 오늘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0대 핵심 전략 항목들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수익국 다변화, 7년간 약 7.8조 원 규모의 R&D 투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상호 협력 모델 구축,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정의당의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공공연구소를 동원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등의 R&D 투자와 같은 경우는 일선 기업에만 치우친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정책을 면밀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의 뜻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데 정의당은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부디 이번의 사태가 대한민국에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안부 피해자 별세에 관련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4일 오전 서울에 거주 중이던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A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천하신 A 할머니가 아픈 기억과 고통을 잊으시고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20분의 할머니들이 남았으며 2019년 들어 올해만 벌써 5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난 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당 연설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65년 체제청산위원회의 필요성은 이번에 중단된 소녀상 전시 중단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일 전시 주최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노예화 등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가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며 도돌이표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베 정권의 도발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불평등한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기본 조약들을 다시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 촉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